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죠. 전기가스요금 관련해서 민당정 간담회를 연 건데 결국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론이 또 이렇게 납니다. 서민 경제를 얼마나 더 파탄을 내야 직성이 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인가, 거기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속보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건 이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아니, 부족한 세수를 자꾸 이렇게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요금들을 올려서 혹은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축소를 해서 이렇게 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서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서 피해를 보는 그 구조를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요금만 올리는 것, 이게 이러려면 뭐하러 간담회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민 정치하면 응원할 거냐? 조국 딸 정치 생각이 없다. 총선 출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정치 생각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죠. 조민 양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거냐 응원할 거냐라고 이제 사회자가 물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다. 갑자기 저희 딸이 주목받는 상황이 됐는데 딸은 이 대학 입학하자마자 독립해서 살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아이다. 뭘 하든 그 판단은 딸이 스스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정치와는 다소 좀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우리 시사 리포트에서 자체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찬반을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지인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고 변호인들을 구하기조차 힘들었다. 1년여간 고립된 생활을 했다. 지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 그때 그 자리를 이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채워주셨다라면서 이제 지지자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옆에 남아주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내 사람이죠. 조국 전 장관이 크게 아픔을 겪으셨는데 앞으로 또 다시 비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당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처리대출 추진. 이걸 지금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국민의힘과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처리대출도 지원하겠다. 물론 이게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거 마련해놓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지금 밀도 있게 논의한 게 이겁니까? 아니, 전세 사기 당해서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는데 경매에 우선권을 주고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그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거 아니에요? 경매 나온 거. 내가 전세 사기 당한 집을. 이게 정말 궁여지책입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의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겠다. 전세 사기 예방과 사후 대책에 크게 이렇게 좀 기여를 할 수 없는 정책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피해 주택을 경매할 때 일정 기준에 맞춰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 결국에는 전세금 날린 상태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집 사라, 너한테 우선권 줄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밀도 있는 방안입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을 해야죠. 이렇게 지금 탁상공론만 계속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한국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를 하겠다. 참 큰일 났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지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협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열성가가 등장했다. 열성가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나라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실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면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EEJ인가요?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살상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압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좀 의식을 해서 뭐 미국에 뭔가 얻어내려고 협상력의 어떤 확보 차원에서 미국이 원하는 무기 지원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둔 거다 하는데, 이게 지금 외교 초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미국에 얻을 건 못 얻고 끌려가기만 하고 어설프게 괜히 이렇게 발언했다가 러시아만 자극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다는 이유, 이것만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을 한 상태인데, 미국은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4,300억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겠죠. 굉장히 심기가 좀 불편할 텐데, 우리나라가 하필 이 타이밍에 우리가 좀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 과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분풀이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분풀이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이 러시아의 보복, 대책을 마련해놓고 이런 발언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답답한 외교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시사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시사리포트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